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 실패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올해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 2단계 사업이 경쟁률 70대 1을 기록했습니다. 1,100가구를 선정하는데 7만 6천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올해 주요 경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창호 한증금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26조 5천억 원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수출 부진 여파가 고용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 3천 명으로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요. 검찰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는데요. 다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오늘 구속영장에선 빠졌습니다. 현직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요.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의 약 20%를 부담하는 국고 지원이 올해 또 끊겼습니다. 이에 건보료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말 여야 합의 실패로 국고 지원이 종료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법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과 책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며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 약 4,5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이 안 되면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적정한 책임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 이사장은 건보 재정의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허위 청구 의료기관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1,100가구를 선정하는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7만 6천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무려 7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모두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만 5천 가구를 1차로 선정해 오늘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데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이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어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올해 주요 경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창호 한증금 사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자본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증권금융은 이러한 변화들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시장 안정에 기여, 그리고 증권업계와 상생, 디지털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경영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증권금융의 역할에 대해 자본시장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위기 시 증권사 등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함께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증권사에 26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증권금융은 연내 TF 운영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 재원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부진 여파가 고용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1만 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 3천 명으로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8개월째 둔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증가폭의 97.3%가 고령층이라는 점인데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40만 명 늘었습니다. 또 50대와 30대에서 각각 10만 7천 명, 1만 7천 명이 증가했고, 반면 40대와 20대에서는 취업자가 작년 1월 대비 각각 6만 3천 명, 4만 3천 명 줄었습니다.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3만 5천 명 줄어 1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인천, 부산 등 일부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재처럼 계속 늘어날 경우 2150년 해수면은 지금보다 1.4m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해수면이 1.4m 높아지면 인천, 부산 등 해안 도시가 일부 잠길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최소한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에 도달해야만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창업자가 13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이국환 대표가 정식 선임됐는데요. 김 회장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우아한 형제들은 현재 이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우아한 형제들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합니다. 배민 관계자는 책임과 권한을 이 대표에게 일임하고 신임 대표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단일 대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가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된 제품은 에임메드가 개발한 솜즈라는 모바일 앱인데요. 불면증 환자가 실시간 피드백을 받으며 앱이 제공하는 수면 습관 교육을 수행하면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해당 제품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임상에서 쓰이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에 구름이 많을 전망입니다. 기온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춘천이 영하 5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영하 2도, 안동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